오늘 제가 리뷰를 할 렌즈는 고프로가 아니고 탐론의 1530 VC 2.8 SP1530 f2.8 DI VC USD G2 렌즈입니다. 일단은 요게 지금 2세대 렌즈죠. G1, G2 해가지고 두 번째 렌즈입니다. 첫 번째 렌즈가 꽤 예전에 나왔고, 그리고 이것도 한 2016년도인가에 나왔죠. 무게도 상당히 크고 크기도 크고 그렇지만 그만큼 좀 빵빵한 스펙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이 렌즈도 또 한 달 정도 써봤죠. 사실 상암동 경기장에서 촬영이 하나 있었어 가지고 부랴부랴 그 렌트 업체를 통해 가지고 1530 G1 렌즈를 사용을 해봤어요. 거의 뭐 렌즈의 강압적인 성능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그 렌즈가 보여주는 그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이구, 뭐지?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손떨림망치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 뭐지?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렌즈를 갖고 있는 썸포터로 좀 써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리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게는 좀 무거운 편이에요. 사실 이 구간의 렌즈들이 대부분 거의 다 좀 무게가 있죠. 어쩔 수 없이. 그 시그마의 1424 렌즈도 테스트 리뷰로 제가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렌즈도 비슷한 사이즈의 비슷한 구경의 같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록한 전면부 대구경 렌즈를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반적인 필터를 이렇게 스크롤로 해서 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각 필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각 필터는 이제 어댑터도 비싸고 또 필터 자체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렌즈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후면적으로 보면은 그 렌즈 그 젤라틴 필터를 낄 수 있는 홀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뭔가 느낌을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쪽으로 활용해 갖고 또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대로 15mm에서 30mm 초광각 구간이에요. 일단 초광각 구간이어서 굉장히 여기 2470이라던가 표준중 구간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훨씬 더 넓은 공간, 그런 공간을 촬영하기 위한 그런 렌즈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보통 촬영을 할 때 2470이라고 하는 그 표준중 구간이 보여주는 그런 영역대에서 보통 촬영을 거의 다 끝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또 이렇게 저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촬영 의뢰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망원을 이용한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그런 연출의 촬영이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기장이라던가 실내 인테리어라던가 굉장히 좀 넓은 그런 공간을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촬영이 생기죠. 그럴 때는 이렇게 초광각 렌즈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렌즈가 그러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가? 전체적으로 왜곡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면서 사용을 했어요. 15mm 구간에서는 이제 주변부로 갈수록 조금 볼록한 왜곡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 외적으로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은 그 왜곡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이 덜 쓰이는 그런 부분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질이 좋아요. 이게 요 최근에 렌즈를 얘기하면서 거의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생분성이 안 느껴지나 싶긴 한데, 최대한 이제 샘플을 많이 넣겠습니다. 그 렌즈가 보여주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화각은 정해지는 거니까 둘째로 치더라도 화질이 정말로 괜찮고 그 그림이 좀 잘 나와줘야
이게 믿음이 가고 손이 한 번 더 가는 그런 렌즈일 텐데, 요 SP 렌즈라고 하는 요 라인업이 뭐 캐논으로 따지면 L 렌즈 라인업이겠죠. 이 SP 렌즈 라인업이 전체적으로 너무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익히 잘 알고 계실 만한 그런 부분들일 거고,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해본 느낌으로는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화질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괜찮은 렌즈입니다. 근데 이제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사이즈, 이 보면은 90mm가 넘어가는 이 앞쪽 필터 앞쪽 이 크기를 보면 보통 이렇게 파우치 안에 넣을 때, 저는 이제 백팩 안쪽에다가 파우치를 해서 넣는데, 그렇게 넣었을 때 조금 부담스럽게 들어가는 사이즈기는 해요. 그런 부분, 그 부분이 아니라면 사실 그렇게 단점을 찾을 만한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입니다. 굳이 따지면 이제 뭐 이 정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후드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인데요. 15mm에서는 최대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30mm에서는 안쪽으로 들어가요. 겉에 큰 후드가 있고 그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형태인데, 이거를 이너줌 형태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습기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강한 부분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어서, 제 렌즈가 아니니까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써보면서 느낀 거로는 먼지가 그렇게 유입되거나 그런 인상은 보이지 않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혹은 이제 아예 경통 바깥으로 나와버리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형태로 디자인 되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 끝입니다. 그거 말고는 괜찮아요. 일단은 디자인 자체도 잘 되었고,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이런 홈 때문에도 손에서 느껴지는 파지감 자체도 괜찮고, 이 고무 링 부분에 이 파지감이라던가 요철감,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느낌이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그럴 느낌은 별로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항동색 링으로 마무리된 이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몇 번이고 이렇게 뺐다 닫았다 하면서 지금 사용을 하면서 느낀 건, 이쪽 뭐랄까요,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좀 마감이 돼 있어요, 캡 안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그렇게 상처가 쉬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떨어지면 상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제가 매번 이렇게 열면서도 느끼는 건데, 이 공기 압착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어서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막 혼자서 돌아다니는 일은 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상입니다. 네, 1530의 조리개 구간에 대해서도 좀 약용 테스트를 통해서 좀 촬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2.8에서부터 8 정도까지는, 8에서부터 빛갈라짐이 좀 확 보이는 그런 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좀 예리한 느낌의 그 조리개 갈라짐, 빛 갈라짐을 보기 위해서는 F11 정도, 그리고 16에서 더 좋아지고 22는 당연히 좋겠죠. 뒤로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질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리개를 조여주면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절 때문에 좀 사용에 뭐랄까요, 조리개를 너무 많이 조이는 데 대해서는 좀 주저함을 느끼실 만한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렌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 대구경에서 오는 그 풍부한 그 느낌이랄까요, 그 화질이 좋아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그냥 편하게 쓰셔도 되실 만한 그런 렌즈입니다. 네, EOSR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각 줌 렌즈 쭉 생각해 보면, 이제 일단은 EF 마운트 중에 1740, 1635, 그리고 1530, 그다음에 1424, 그리고 RF 1535 이렇게 있죠. 일단은 사실 베스트를 꼽으라고 하면
가격 생각하지 않으면은 솔직히 RF1535가 베스트인 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이즈도 더 작고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앞쪽에 필터가 아시는 대로 이제 그냥 일반 필터를 쓸 수가 있으니까 필터라는 부분에서도 부담을 들 수가 있고, 근데 가격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저같이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은 대안을 늘 찾아야 돼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거의 다 좀 이 F2008을 고수한다고 하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라인업이 확 줄어드는데, 거기 안에서도 손떨림 방지가 달려야 된다라고 이제 조건을 보시기 시작하면 쓸 수 있는 렌즈는 요 하나로 줄어듭니다. 이 렌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지 뭐랄까요, 크기 하나와 요 볼록 렌즈 요것만 타협을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가 그 EOS-R에서 왜 효용성이 높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EOS-R5, R6가 나오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적어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EOS-R에서는 4K 촬영 시에 1.78배 크롭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 표준줌 영역의 줌 렌즈가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대안이 거의 없어요. 손떨림 방지가 되면서 밝으면서 화각이 좋은 렌즈 찾아보면 거의 기울되는 게 이 렌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 제가 따로 구매를 하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일단은 사용을 해보는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사용을 잘 했고요. 제가 주력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인물 촬영에서는 사실 조금 결이 다른 렌즈긴 해요. 이렇게 벌레가 뭐랄까요,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렌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초광각 렌즈는 제가 다른 렌즈들을 리뷰할 때도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편하게 쓸 수 있는 렌즈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각을 잡고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한다고 하면 딱 그렇게 쓰기는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좀 외적으로 원근감을 살리면서 굉장히 좀 좋은 느낌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면 그 촬영자의 센스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요해지는 그런 렌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피사체를 프레임에 어디에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도 평상시에 제가 추천을 많이 하는 렌즈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이 렌즈는 EOS-R에 특별히 그 4K 크롭이라는 부분에서 특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손떨림 방지가 달려 있다는 거, 촬영이 이제 사진에서만 끝나도 큰 도움이 되지만 비디오 촬영에서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리